어머님, 지금 제 통화 몰래 엿들으신 거예요? 와, 진짜 대박! 이런 거 불법인 거 모르세요? 지금 그게 중요해? 헐, 진짜 대박이네. 이거 고소감인 거 알죠? 저 변호사 친구들 많거든요?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우리 민석이 너랑 헤어지기만 하면 돼. 어머, 우리 민석 오빠요? 저랑 절대 못 헤어질걸요? 뭐, 이 정도로 헤어질 것 같아요? 민석 오빠가 절 너무 좋아하거든요. 얘 말하는 거 봐라. 너 정말 뻔뻔하구나. 이 녹음 내 부모님한테 들려줘도 괜찮겠어? 협박하시는 거예요? 에이, 우리 부모님은 저를 당연히 믿으시죠. 근데 어머님은 아들을 믿는 것 같진 않네요.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애는 처음 봤네. 방금 대화 속 주인공은 68세 박순자 할머니, 그리고 예비 며느리 강지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세 박순자 여사와 그녀의 예비 며느리 강지연입니다. 박 여사는 젊은 시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지만 다행히 남편은 온화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던 찰나에 늦은 나이에 아들 민석을 얻게 되었고 박 여사는 하나뿐인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민석이 대학을 졸업하고 유망한 스타트업에 취직했지만 한동안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결혼을 바랐지만 민석은 연애보다 일과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 회사 동료인 지연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꽤 있는 민석은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고 했고 8개월 만에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 지연을 만났을 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예의 바르고 상냥해 보였으며 민석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여사는 지연의 이중적인 면모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민석과 지연의 약혼식 다음날 열린 가족 모임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는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양가 어른들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찍 와서 도와드릴게요. 박 여사는 며느리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둘은 함께 상을 차리고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완벽한 예비 며느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음식을 나르며 모두를 챙겼습니다. 특히 민석의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할머님, 이 국물이 시원해요. 한 그릇 더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복 받았네.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다니. 박 여사는 옆에서 이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모임이 한창일 때 박 여사는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나 좀 살려줘. 여기 노인네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진짜 귀찮아 죽겠어.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왕할머니 있잖아. 아, 진짜 냄새나. 근데 돈이 제일 많대. 그래서 열심히 모시는 중 국물 더 드시라고 난리였어. 우리 민석이가 상속 1순위래. 어머님은? 아, 걔 좀 독한 것 같아. 내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 근데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구슬려 봐야지. 시집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 어떻게든 따로 살게 만들어야지. 그래도 이 정도 재력이면 좀 괜찮지 않아? 요즘 이 정도 집안 구하기 어려워. 내가 좀 참으면 나중에 다 내 거야. 알잖아. 내 연기 실력. 박 여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였던 지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목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박 여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은 다시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어요? 제가 좀 전화를 받느라 손님들 기다리시겠어요. 어서 가볼까요? 박 여사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들은 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자신의 착각일까? 거실로 돌아온 지연은 다시 완벽한 예비 며느리로 변신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음식을 나르며 모두를 챙겼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민석은 지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지연아, 고생 많았어. 우리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 지연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여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 박 여사의 고민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민석의 생일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아침 일찍부터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민석을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여사는 지연의 열정에 감동받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볼게요. 민석 오빠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로요. 박 여사는 감동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지연아. 내가 음식은 준비할게. 파티 전날 밤, 지연은 SNS에 케이크 만드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올렸습니다. 오빠 위에 밤새워 만드는 중 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팔로워들의 부러움 섞인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파티 당일, 지연은 정성스럽게 꾸민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초콜릿으로 장식된 케이크 위에는 사랑해요. 민석 오빠라는 문구가 아름답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 모두가 생일 축하해를 외쳤고 민석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은 케이크를 들고 나와 민석 앞에 무릎을 꿇고 즉석에서 프로포즈까지 했습니다. 오빠,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해요.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해요. 결혼해주세요. 민석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지연을 끌어안았고 박 여사는 이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때 지연의 친구 몇 명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축하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한층 더 띄웠습니다. 지연은 친구들과 함께 셀카를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박 여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석이 사촌 동생 지수가 박 여사에게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우연히 지연 언니 비공개 SNS를 보게 됐는데요. 좀 충격적이어서요. 박 여사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수가 보여주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지연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와, 드디어 끝났다. 밤새 케이크 만들어서 팔 빠질 것 같음. 솔직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사갈 걸. 시부모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척하느라 너무 피곤해. 내 연기력 대단한 듯. 근데 이 정도 쇼는 해야 앞으로 편하게 살지. 크크 샵 피곤해 샵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샵 재산은 많겠지. 그리고 그 밑에는 더 충격적인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친구 A, 언니 진짜 대단해. 나였으면 진작에 포기했어. 지연, 크크크 돈이 최고야. 이 정도 쇼는 해야지. 친구비, 근데 진짜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지연, 아니거든? 크크크 그냥 스펙 좋고 부모님 재산 많은 애라 결혼한 거야. 내가 진짜 사랑에 빠질 것 같아? 박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왔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제 그토록 감동적이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이모, 어떡해요? 오빠한테 말해야 할까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야 할까? 지수야,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어. 내 오빠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는구나. 박 여사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지연을 좀 더 지켜보면서 이것이 일시적인 실수인지 아니면 진짜 본심인지 확인해봐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지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 비밀을 언제까지 간직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여사와 지연은 신혼집 가구를 고르러 대형 가구점에 갔습니다. 처음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점차 의견 차이로 인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이 소파 어때? 튼튼해 보이고 색상도 예쁘네. 지연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너무 올드해요. 누가 요즘 이런 스타일로 해요. 박 여사는 당황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걸로 골라보렴. 지연은 현대적이고 화려한 가구들을 골랐고 가격표를 볼 때마다 박 여사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박 여사는 화장실로 향했고 지연은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여사는 화장실에서 나오다 우연히 지연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미치겠어. 이 시어머니 진짜 미쳤나 봐. 결혼식만 끝나면 꼭 분가할 거야.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결혼만 하면 이 집안 사람들 다 멀리할 거야. 특히 이 시어머니 얼마나 고식인지 몰라. 박 여사는 그동안 겪었던 기억으로 본능적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누르며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와 박 여사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좀 받으라 그랬어요. 어떤 가구가 좋을까요? 박 여사는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집에 가서 얘기 좀 할까? 둘은 무거운 침묵 속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무슨 일 있었어요? 두 분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박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석아, 우리 셋이서 심각한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박 여사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이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제 뒤에서 몰래 감시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널 감시했다고 그래? 그게 뭐가 중요해요? 몰래 촬영하는 거 불법인 거 모르세요? 당장 신고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난 내가 내 아들이랑 헤어지기만 하면 돼. 그거 들었다고 민석 씨가 저랑 헤어질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 뭐라고? 민석 씨는 저랑 절대 못 헤어져요. 절 너무 좋아하거든요. 얘 말하는 거 좀 봐라. 이거 니네 부모님한테 들려줘도 되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설령 저희 부모님이 그걸 듣는다고 해도 딸인 저를 버리시겠어요? 뭐 이런 뻔뻔한 애가 다 있어? 녹음 재생이 끝나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야. 하지만 민석의 눈에는 이미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이게 처음이 아니란다. 그녀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고 민석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석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이렇게 서로 속이면서 시작하는 결혼은 의미가 없어.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나도 사실 조금 혼란스러웠어. 박 여사와 지연 모두 놀란 눈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쯤 밤에 물 마시러 부엌에 내려갔었어. 그때 어머니가 뭔가 쓰고 계시더라고. 나는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돌아왔었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쓰다 찢어버린 조각들을 휴지통에서 봤어. 호기심에 그 조각들을 주워 읽어봤지.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편지에는 지연이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어. 가족 모임에서 너의 이중적인 태도, 내 생일 때 SNS 글 등.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위해 참고 계셨던 거야. 지연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려 했지만 민석이 손을 들어 저지했습니다. 그때는 반신반의했어. 어머니가 지연을 오해하고 계신 건가 싶기도 했고, 그 이후로 나도 지연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봤어.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 그리고 우리 가족과 있을 때, 내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 마치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 같아 보였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건 그냥 상황에 맞춰 행동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야. 더 이상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사랑한 건 진짜 너가 아닌 것 같아. 박 여사는 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민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내 휴대폰 우연히 보게 됐어.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였는데
우리 집 재산에 대해 얘기하고 있더라. 결혼만 하면 대박이라는 말도 있었고.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석은 슬픈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우리 관계가 거짓으로 시작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우리 집 돈만 보고 접근했다는 게 난 정말 널 사랑했는데. 지연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으로 오빠 사랑해요. 하지만 민석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이제 우리 그만하자. 순간 지연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아. 어차피 이 구식 집안이랑은 나랑 맞지 않았으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요? 내가 미쳤었지. 이런 집구석에 시집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네. 그녀는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그래요. 처음엔 돈 때문에 접근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 세상에 사랑만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석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더 이상 말없이 반지를 던져놓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 남은 민석과 박 여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석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죄송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박 여사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넌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언젠가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 일이 있은 후 민석은 마음은 아팠지만 진실된 사람을 만날 거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조금씩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석의 회사 동료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석 씨, 큰일 났어요. 지연 씨가. 민석은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긴장했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가 왜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회사 전체 메일로 민석 씨 개인정보랑 가족사에 대해 이상한 내용을 다 뿌렸어요. 심지어 민석 씨 어머니 녹음 파일도요. 민석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수진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연 씨가 SNS에 당신 가족을 비방하는 글도 올렸어요.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어요. 민석은 서둘러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메일함은 이미 폭주 상태였고 SNS에는 그의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지연이 올린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XX전자 박민석의 진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회사원이지만 사실 그의 집안은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리려 합니다. 증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첨부된 녹음 파일에는 박 여사와 지연의 대화, 그리고 민석이 지연과 헤어지겠다고 말하는 부분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는 즉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민석아, 이제 어떡하면 좋겠니? 민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즉시 회사 법무팀과 연락을 취했고 개인 변호사도 고용했습니다. 동시에 회사 인사팀과도 소통하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민석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고 지연의 행동을 명예훼손 및 회사 기밀 유출로 간주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여론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연의 편을 들며 민석의 가족을 비난했고 다른 이들은 상황의 전말을 모른 채 섣부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민석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가족과 진실된 친구들의 지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는 SNS에 자신의 입장을 정중하게 밝히는 글을 올렸고 많은 이들이 그의 진솔한 태도에 공감했습니다. 몇 주 후 상황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무분별한 행동은 오히려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법적 대응의 결과로 그녀는 큰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민석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 진실된 관계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은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람을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박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힘든 시간이었지만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민석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민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민석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수진 씨네요. 전화를 받은 민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은 이번 사건 동안 민석을 가장 많이 지지해준 동료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민석이 부모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다음 주에 수진 씨와 식사하기로 했어요. 박 여사와 남편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과 수진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로 시작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수진은 지연과는 달리 솔직하고 진실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새로운 연애를 지켜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경험 때문인지 박 여사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수진을 집에 데려왔을 때 박 여사는 따뜻하게 맞이하면서도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진 씨,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편하게 있다 가세요. 수진은 박 여사의 태도에 약간 당황한 듯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 불편한 점이라도 드렸나요? 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수진 씨, 단지 젊은 사람들 관계에 너무 개입하지 않으려고요. 두 사람 서로 잘 알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민석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 서로 정말 아끼고 사랑할게요. 시간이 흘러 민석과 수진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박 여사가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나갔고 양가 부모님들은 필요할 때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박 여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보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박 여사는 수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희 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렴. 수진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 여사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 잘 해나갈게요. 세월이 흘러 민석과 수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박 여사는 손주를 보며 행복해하며 젊은 부부의 육아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고 대부분의 결정은 두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니가 저희 부부관계에 너무 개입하지 않으셔서 수진이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박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많이 배웠단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이 경험을 통해 박 여사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도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의 일상은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 부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종종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어머니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가족 관계에 대한 지혜를 쌓아갔습니다. 우리 집 풍비박산 날 뻔했던 그 경험으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가족으로 들어온다는 건 큰 변화예요. 그래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통제하기보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지연이에게 대했다면 어쩌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떤 경우라도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협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거예요. 박 여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